시장의 흐름을 꿰뚫는 핵심, 바로 왜? 라는 질문입니다. 종목에는 이유 없는 상승도 하락도 없습니다. 냉철한 분석과 집요한 질문으로 시장의 본질을 파헤칩니다. 숫자 너머의 진짜 흐름을 지금부터 짚어봅니다. 궁금한 종목 Y, 오늘 함께할 두 분 먼저 소개합니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DB증권 잠실금융센터 김병수 PB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바로 첫 번째 종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궁금한 종목 Y, 첫 번째 종목입니다. 비추로 넥스텍, 우주항공 핵융합 모멘텀이 장착이 됐습니다. 시세가 너무 좋은데요. 이 민간 우주 발사 이벤트가 끝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 섹터는 계속해서 좀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스페이스X IPO 기대감이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모델솔루션 컨텍, HVM, 비추로 넥스텍 같은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통상 12월에 강했던 테마와 섹터들은요, 내년 1월, 2월까지 이 흐름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변영인 대표님. 네. 자, 요즘 올라가는 우주항공 이 섹터들의 흐름 보면은 야, 이거 내년 초까지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좀 나고 있습니다. 다소 좀 신선한 섹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평가 좀 어떻게 하십니까? 과거에 이 항공우주 섹터들에 대한 수급은 일단 발사체에 대한 이 발사 기대감들이 반영이 됐고, 그리고 발사에 성공하면 그 다음날은 여지없이 세론으로 좀 작용하면서 일회성 수급으로 좀 기인됐던 그런 사례들이 좀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양상에서 조금 더 연속성을 좀 가져가고 있지 않나. 물론 좀 이노스페이스가 민수 시장으로서에 대한 이 발사체 부분들, 이번에는 이 발사에 좀 실패는 좀 했지만 앞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에 관련된 어떤 성공 기대감들이 유효한 점, 여기에 대해서 스페이스X의 내년 상반기 나스닥 상승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재차 유효하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미국 증시와도 좀 비슷한 연동 효과의 관점에서는 좀 그 수급을 좀 이어받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동사의 수급에 대한 흐름들 보면 일단 11월이죠. 성장성 특례 기업 요건으로 코스닥 시장이 좀 상장한 이후에 일단 공모가 대비해서 거의 현재는 한 2배 정도 주가 좀 상승하는 그런 구간입니다. 다만 좀 점진적으로 수급 탄력도가 좀 반영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과거에는 단순하게 이 항공우주가 누리호에 대한 어떤 발사라든가 또는 스페이스X에 관련된 새로운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재료성 또는 테마성 수급으로 좀 기인됐던 거는 좀 다르게 선별적 그리고 기술의 어떤 세부적인 어떤 내용에 맞아요. 의해서 오히려 수급도 순환매 안에서에 대한 희비가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동사가 좀 강점을 갖고 있는 건 크게 좀 두 가지 사업 부분이에요. 이 엔진 컴포넌트라고 불리우는 이 액체 연료 엔진에 좀 탑재되고 있는 이 핵심 부품인데, 이 부분은 연료를 좀 공급하고 연소하는 과정, 그리고 고온 고압 분사 과정에서 여기에 이제 필요한 정밀 부품을 엔진 컴포넌트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작년 기준에 매출 포션이 한 50% 정도 이상이 우주항공 부분에서 이제 발생이 좀 됐고요. 여기서 투트랙으로 좀 이어지는 부분은 핵융합 에너지에 관련된 어떤 정밀 부품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일단 올해 3분기 기준에서 매출 비중이 한 40% 정도가 좀 증가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발생되고 있는 어떤 매출의 어떤 확장성들이 크지는 좀 않습니다. 다만 민수 시장으로서에 대한 발사체 기대감들이 단순 기대감보다 오히려 성공 여하에 따라서 오히려 시장의 확장 관점에서, 그렇다면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기술 강점 보유라든가 자체적 어떤 시장 진입에 대한 어떤 어려운 요건들을 좀 감안하면 독주 체제에서에 대한 어떤 향후의 어떤 수주 반영들을 좀 예상해 볼 수 있겠고, 여기에 대해서 핵융합 주변 장치의 경우에는 현재는 시험로의 어떤 일부 부품을 좀 공급하고 있는 수준이지만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성들의 관점에서 확장 기조를 좀 보여준다면 이 부분에서에 대한 향후에 실적 기여 효과도 크게 좀 나타내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동사의 어떤 장래성은 그래도 긍정적이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선한 섹터 그리고 장래성 좋은 비추로 넥스텍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어서 궁금한 종목 Y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입니다. 현대약품. 당뇨 신약의 탈모까지. 얼마 전에 탈모로 이 시간에 여기에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호재로 올라갔습니다. 개발 중인 당뇨병 치료제 이 후보 물질이 임상 결과가 학술지에 실렸다라는 이슈와 함께 오늘 올라갔습니다. 임상 결과는 투여 12주 후에 당화 혈색소가 위약분 대비 0.73%포인트, 0.85%포인트 각각 감소했다는 내용입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감소했다니까 좋은 내용이다라고 해석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현대약품이
대세나 트렌드에 맞는 이 제약바이오 종목은 사실 아닙니다. 근데 최근 주가나 차트상 흐름을 좀 보면은 긍정적으로 볼 만한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나름 나쁘지 않은데? 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PB님이 보셨을 때, 김명수 PB님, 현대약품은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확실히 지금 트렌드한 종목은 아니거든요. 최근에 이슈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좀 평가를 하세요? 예, 맞습니다.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는 11월 말까지만 해도 차트가 굉장히 거의 맞아요. 기찻길처럼 일자로 가다가 12월 5일을 기점으로 좀 주가를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뇨병 네. 신약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0.7%가 높아지고 0.7 낮아지고 0.8% 감소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투여 12주 후에 이제 당화혈색소, 당화 알부민, 공복 혈당 수치가 유의미하게 혈당 강화 효과가 확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저희 논문 국제 학술지에 올라가게 되었고 네. 그 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의 발언이 더 주가나 이런 관심이 좀 높아지지 않았나라고 탈모. 말씀드리고 싶은데 맞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탈모 치료를 건강보험으로 하면 어떠냐라는 이런 발언이 관련 주가가 강세됐고 이날 아마 거의 저희 탈모를 다루고 있는 거의 모든 제약회사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는 전문의약품으로는 고혈압이나 기관지 치료제가 있고 일반 의료품에 탈모증 치료제 마이녹셀액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맞아요. 아마 거기서 관련주로 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저희가 제약 바이오가 갈 것 같다 하면서도 사실 순간적인 테마성 외에는 아직은 제약 바이오의 시장이 오진 않았습니다. 다만 주가가 꾸준하게 오를 수 있는 회사들 중에 하나 소개 좀 드려보고 싶은데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조금 더 자세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에피솔딩스랑 분할하게 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적으로 이제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회사가 되었기 때문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의 GSK라는 회사의 6만 리터 규모의 생산 공장을 이번에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인수하게 되면서 아마도 미국에 관련돼서 이런 생물보안법이나 이제 의약품 관세 정책 등에서도 이런 전략적으로 선택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올해 연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일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누적 수주액이 이제 12월 넘어가게 되면서 6조 8천억 원을 넘어가 돼서 작년에 5조 4천억 원을 이미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현재 주가 상황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그 분할 이후에 다시 180만 원 선을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69만 원, 오늘 같은 경우에는 169만 1,00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지금부터 실적이 좋다라는 호재성 기사가 나올 수 있다면은 충분히 주가가 상승할 수 있고 특히 220만 원까지 목표가가 나와 있는 리포트가 나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김명수 PB는 대안이 될 수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해줬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궁금한 종목 Y 세 번째 종목입니다. 하나비전. 삼성 미래차 키운다. 저 이야기로 하나비전이 올라갔습니다. 오늘 하나비전 꽤 올라갔는데 그래서 한미반도체도 올랐나 해서 한미반도체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TC본드에서 어떤 그 하나비전이 틈새를 포착했구나. 라고 생각해서 뉴스를 막 찾아봤는데 그런 소식은 아예 없었습니다. 오늘 앞서 이야기한 대로 삼성전자가 하만을 통해서 이 독일 ZF 프리드리스 하펜 ADAS 사업을 인수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 자율주행 쪽 분위기가 되게 좋아진 건데 하나비전이 이걸 무슨 상관일까? 비전이었습니다. 이 하나그룹사의 보안과 AI 영상 분석 등의 소프트웨어를 소프트웨어 파워를 가진 게 이 한화비전의 솔루션 기업이다. 설명을 좀 해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하나비전의 주가를 올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변영희 대표님, 네. 하나비전이 사실 우리가 그동안 세미텍의 TC본더 장비만 알고 있지 AI 영상 분석 소프트웨어는 좀 생소하단 말이에요. 네. 이걸로 주가를 올라갔다. 연속성은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치의 재평가 부분은 향후에 이제 시장에서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얼마만큼 더 보여줄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일단 하나비전은 뭐 크게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인적 분할을 했죠. 이 부분은 보안 솔루션 부분이 인적 분할이 좀 됐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또 전신이 삼성 테크윈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방산과 일단 보안 솔루션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특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 매각 이후에 네. 여기서 다시금 사업 부분이 좀 재편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동사가 좀 주력 사업이었던 부분은 시큐리티, 뭐 CCTV라든가 감시 장치를 좀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매출 포션에 대한 비율은
한 75%에서 한 80% 정도에 육박한 대체적으로 어떤 주력 사업인데 왜 이제 이 부분이 주목을 좀 받게 됐냐면 일단 CCTV와 뭐 감시 장치 분야에서는 뭐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삽니다. 네. 그러니까 글로벌 캐파를 보면 한 5위 정도에 대한 점유율을 좀 구성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 기술 고도화를 했던 부분들이 AI와 좀 접목된 그래서 AI를 좀 포함한 영상 보안 솔루션을 이제 개발을 했고 이 해당되는 어떤 메커니즘을 보면 일단 카메라 자체에서 일단 이 판독을 합니다. 예. 카메라 자체에서 영상의 어떤 분석을 좀 마치게 되고요. 이 부분을 클라우드로 좀 전송하거나 관측과 좀 제어까지 통합하는 모든 솔루션을 좀 구축했기 때문에 일단 뭐 기존에 어떤 우리가 CCTV 유형 정도에서에 대한 수준을 좀 크게 좀 벗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는 전장 솔루션까지 포함될 수 있는 어떤 기술의 확장성 관점에서에 대한 기대 요인들이 오늘 부각됐다라고 예. 좀 판단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 최근에 뭐 자회사인 뭐 하나세미텍의 TC본드와 관련된 어떤 분쟁 부분들이 일단 뭐 올해 초기 주가에는 좀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작용을 했지만 이후에는 일단 수주의 어떤 연속 성과들이 다소 좀 부재하다는 점 그리고 특허 소송에 관련된 어떤 불확실성 부분들이 이전 고점 대비해서에 대한 악폭을 좀 키우는 그런 부분들 좀 아쉽지만 여기서 저는 뭐 AI 영상 보안 솔루션이 단순하게 보안 솔루션이나 어떤 타이틀을 좀 넘어서 전장 솔루션으로서에 대한 또 기술 고도화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현재 좀 반영시키고 있는 그런 기대감이 오늘 주가에 좀 반영됐다라고 좀 판단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조금 오늘 삼성이 하만 통해서 인수 뭐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자율주행 키우는 거다. 저는 바로 떠오른 건 삼성 전기였어요. 네. 근데 또 여긴 또 한화잖아요. 네. 이게 연결성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이게 요즘 뭐 테마성을 보면 일단 비슷한 사업군들에 대한 역학관계가 있으면 그냥 묻어서 가는 색채가 좀 크죠. 오늘은 좀 올렸고 그렇죠. 이유를 붙인 느낌이 들죠. 네, 삼성그룹의 뭐 가장 뭐 자율주행에 관련된 뭐 전장 솔루션에 관련된 어떤 방향성이 좀 명확하다면 그룹 내 가장 큰 수혜가 좀 될 수 있는 종목은 당연히 그룹사 안에서 삼성전기가 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삼성전기의 뭐 강점은 뭐 이 카메라 모듈과 좀 그렇죠. 센싱을 좀 기반으로 하는 1차적인 어떤 기술적인 어떤 메커니즘 보유하고 있고 동사의 경우에는 카메라에 대한 어떤 포착을 통해서 단순하게 이 데이터를 받아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 영상 자체를 바로 이제 판독해버리는 그런 어떤 기술의 어떤 강점 부분들이 향후에 일단 전장 부분에서의 상당한 좀 콜라보를 좀 이룰 수 있다는 점들을 좀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보십니다. 그럼 긍정적으로 보신 목표가도 받아볼까요? 네, 저는 뭐 현재에 대한 어떤 가격 상승 부분들은 조금 더 연속적인 흐름들을 보여준다면 241선에 대한 돌파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단발성으로 보면 한 48,000원대까지에 대한 이 상승 여력은 좀 충분하지 않을까 단기적으로요. 예. 그리고 손절가는 34,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비전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궁금한 종목 Y 마지막 종목입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뭔가 이제 끝이 나가는 것 같고 오히려 K 국장에서 최고의 이제 주가 부양 모멘텀인 이 경영권 전쟁에 대한 것도 끝이 난 것 같습니다. 고려아연 이제 최은범 회장과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 MBK 반대를 뚫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국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늘 법원은 영풍 MBK가 제기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26일 유상증자 주급 납입이 완료되면 내년 3월 주주총회 명부에도 이 지분이 이제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영풍 MBK 경영권 장악은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김명수 PB님, 일단 일단락은 좀 끝난 것 같습니다. 고려연의 근데 주가는 앞으로는 어떨 거라고 좀 생각을 하세요? 요새 너무 다양한 게 엮여 있어가지고 밸류 계산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보통 60만원에서 80만 원대를 왔다 갔다 하다가 이번에 경영권 분쟁으로 240만 원까지도 치솟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에 법원에서 기각을 받게 되면서 결국에는 아마 고려아연 쪽의 승리로 끝나지 않을까라고 알려져 있는데 특히 이번에 발행된 이제 제3자 유증으로 아마 그 미국의 테네시주에 있는 재련소를 건설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2030년부터 본 가동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단일 재련소 기준으로는 아연과 연 생산력이 세계 1위입니다. 중국 시장을 중국 업체들을 제외한다면 고려아연은 어떻게 보면은 아연 쪽에서는 최고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테네시 재련소가 생산하는 이제 13종의 광물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11개가 미 정부에서 지정한 핵심 광물입니다. 뭐 AI라든지 이런 광물 쪽에서 어떤 히토류류에서도 충분히 미국 정부가 관심을 갖고 있는 재련소다라고 알려져 있고 다만 지금부터 앞으로의 이제
그 고려아연의 주가를 좀 이야기할 때 한국신용평가에서 이번 투자가 사업 경쟁력은 강화되나 재무 부담에 대한 문제 고려가 좀 필요하다라는 분석 보고서가 나오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이 11조 원 규모의 이제 테네시 재련소가 건설이 된다면은 이 이후에 이제 재무 부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고려아연은 매출이 굉장히 좋은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2023년에 매출이 약 9조 7천억, 올해에는 16조 원이 예상될 정도로 거의 2배 가까이, 2년 만에 2배 가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고 영업이익도 23년에 6,500억, 올해는 1조 1천억을 예상하게 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2년 만에 2배 이상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먼저 요약을 드려보고 싶은데 경영권 분쟁은 이제 일단락이 되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낮지 않은 위치일 수 있습니다. 차트 모양을 보면은 굉장히 치솟았다가 내려가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지금 130만 원 선은 어떻게 보면 주가 고려아연의 실질적인 체력이라기보다는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차익 매물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더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이 위험성을 좀 조심한다면은 고려아연은 내년부터 더 좋은 매출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한 고비가 좀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고려아연의 주가도 좀 체크를 꾸준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궁금한 종목 와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수 PB 변영인 대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